너 이게 뭐야? 내 남편이 우리 미영이 임신시킨 게 말이 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모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야, 이 자식아! 여자가 없어서 사촌 동생이랑 이게 말이래? 큰 사촌 오빠가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물론이고 이모부, 사촌 형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미영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날의 선택, 그날의 눈물.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불단 앞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방 전체를 희미하게 밝혔죠. 불단 옆 서랍에는 지난 20회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영수증, 병원 진단서, 그리고 3번이나 유산된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들이요. 아이고, 우리 아가야. 수지는 가장 오래된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속삭였습니다. 18년 전 처음 임신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죠.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뭐든지 할게요. 시험관 시술만 12번, 인공수정은 27번.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린 건수도 없고요. 교회 철야기도, 무당국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고 입양이라도 생각해봐라고 했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뱃속에서 자란 아이, 내 혈육을 품고 싶다는 간절함이 너무 컸거든요. 여보. 수진이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민호는 피부과 의사로 성공해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또 그러고 있어? 몸에 독이야. 미안해요. 잠 깨웠나요? 수지는 촛불을 끄며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함께 울어주던 남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모습을 피곤해했거든요. 병원 일찍 가야 해서 먼저 갈게. 아침은 안 먹어도 돼.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엔 우리 아침은 꼭 같이 먹자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수지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임신한 여주인공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20회. 정말 긴 세월이었네. 수지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2살의 수진과 27살의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엽산과 비타민을 꺼내 먹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라고 둘러서 말했지만 수지는 알아들었어요. 40이 넘은 여자의 임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수진의 전부였거든요. 오후에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역시 늦을 거라는 문자만 보내놨더군요. 수술 있어서 늦어. 먼저 자.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어요. 수지는 또다시 불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아,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다시 만나자.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거죠. 하지만 수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민호는 곧바로 침실로 가서 씻고 잘 테니까요. 예전에는 다녀왔어라는 인사라도 나눴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사라졌거든요. 20해의 결혼 생활, 그 절반 이상이 상처뿐인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수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촛불을 바라봤어요. 작고 외로운 불빛이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토요일 오후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수진보다 5살 어린 미영이었습니다. 이모의 딸 수진의 외사촌 동생이죠. 언니, 나야 미영이. 미영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뺨에는 시커먼 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어머, 미영아, 이게 무슨... 수지는 깜짝 놀라며 미영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때렸어? 혹시 그 사람이... 언니, 나 이혼했어. 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 술 먹고 와서는 맨날 때리고 돈은 다 도박으로 날리고 정말 지겨웠어. 수지는 미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예전부터 미영의 남편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많이 아팠지? 병원은 갔어? 응, 갔어. 다행히 큰 건 없대. 그런데 언니,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 친정 엄마는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다며 돌아가라고 하고 친구들한테는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고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모는 원래 고집이 센 분이었죠. 여자는 시집가면 죽어도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이렇게 맞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잖아. 수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천천히 생각해봐. 너라도 잘 살아야지. 언니, 미영이 다시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언니밖에 없어.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미영의 얼굴을 보고는 혀를 찼어요. 이런, 정말 심하게 당했네. 괜찮아? 죄송해요, 형부. 갑자기 찾아와서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가족인데 도와야지. 얼마든지 있어도 돼. 민호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일단 취직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살림만 하다 보니 경력이 없어서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생각난 듯 손뼉을 쳤어요. 맞다. 여보, 병원에서 직원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미영이가 하면 되겠네. 응? 아, 접수게 말하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미영 씨, 컴퓨터는 할 줄 알아? 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월요일에 한번 나와봐.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고. 민호는 관대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객실을 정리해주며 미영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겪는 폭력, 친정의 차가운 반응, 앞으로의 불안함.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편인지 깨달았어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 형부도 착하고 집도 크고. 미영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뭘?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 없는 집의 공허함을 미영이 알까 싶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부가 의사잖아.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불을 껐습니다. 든든하다고요? 언젠가부터 민호와 수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서로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이죠. 월요일 미영은 민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온 미영의 표정이 밝았어요. 언니, 합격했어. 내일부터 출근하래. 정말 다행이다. 수진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형부가 뭐라고 하시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 생각보다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미영은 수진의 집에 머물며 민호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돌았어요. 미영이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나누어 하니까 수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미영이 병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업무에 적응했어요. 환자들도 미영의 밝은 미소를 좋아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수지는 미영이 점점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기뻤어요. 어느 저녁 수진이 병원에 민호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진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호의 진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미영 씨가 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줘서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 집에서 듣지 못했던 온화함이 있었어요. 수지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진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미영이 민호의 책상을 정리해주고 있었고 민호는 의자에 기대어 피곤한 듯 목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목 많이 아프시죠? 하루 종일 숙이고 계시니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좀 그렇긴 해. 직업병인가 봐.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 미영이 민호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면. 민호가 사양했지만 미영은 이미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금만요. 정말 딱딱해졌네요. 미영의 손이 민호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영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뿐인데. 아, 시원하네. 고마워. 민호의 목소리가 나른해졌어요. 원장님도 참 힘드셨죠. 미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테고. 걱정?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미영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수진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봐서.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원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솔직히 말하면.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20해 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어. 처음에는 나도 간절했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고 수진이와 함께 울기도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미영이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집에 들어가면 늘 무거운 공기만 있어. 촛불, 기도, 병원 얘기. 그것 말고는 대화가 없어.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원장님,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아픈 건 언니만이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많이 힘드셨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나도 사람인데.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아이 얘기가 아닌 일상적인 것들 말이야. 저랑 얘기하셔요. 언제든지. 미영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원장님을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영의 눈빛이, 목소리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민호도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에 감격하고 있다는 거요. 미영 씨. 민호가 뒤돌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로비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다 끝났어요? 진료실 안이 급히 소란해졌고 곧 민호가 나왔습니다. 언제 왔어? 미안, 정리하느라 좀 늦었네. 미영이는? 마저 정리하고 있어. 금방 나올 거야. 민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수지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위험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부터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늘 무거운 공기만 있어. 정말 자신이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었을까요? 20해 동안 아이만 생각하느라 남편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지는 민호와 미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병원에 가는 모습,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둘 사이의 미묘한 변화들을 말이죠. 언니,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어느 날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 형부도 늦는다고 하던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도 수술 때문에 늦으실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수지는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수술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피부과에서 저녁 늦게까지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호와 미영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수술 많이 힘들었어? 수진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응, 좀 까다로운 케이스였어. 민호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미영아, 너도 고생했구나. 늦게까지 남아서. 네. 원장님 혼자서는 힘드실까 봐서요. 미영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며칠 후 수진이 병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우연히 창밖을 보니 민호와 미영이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둘만 있었고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순간 앞차를 박을 뻔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동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쪽으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리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무서웠거든요. 만약 정말 그런 관계라면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민호와 미영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민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이 어찌러찌랬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내 사촌인데,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느꼈던 이상함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민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 미영과 함께 있을 때의 어색함, 그리고 집안의 차가워진 공기.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미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수진만 혼자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오늘 마트 다녀오다 우연히 봤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와 미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민호가 물었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둘이 커피 마시는 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거?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했어. 병원 일 때문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맞아요, 언니. 업무 얘기였어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둘의 눈빛이,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미영은 수진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수지는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미영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몇 개는 달랐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너무 설렜어요. 나도 그래. 고마워, 미영아. 형부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동료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더 은밀하고 더 친밀한 무언가였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나올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벌써 자려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수지는 대답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민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집안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어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수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갑자기 응급환자가 있다며 병원에 나갔습니다.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먹어.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더군요. 1시간 후 미영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어요. 언니, 오늘 대학 동창들이 모인대요.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고 올게요. 수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고 투숙객은 2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민호와 미영은 분명히 늦게 들어왔어요. 둘 다 회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영화표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오늘 밤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사랑해. 메모지의 글씨체는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글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해 동안 봐온 남편의 손글씨였으니까요.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9시쯤 미영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언니 다녀왔어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영아. 네. 너 정말 친구들 만나고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왜요? 수지는 호텔 영수증을 미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니, 이건 내 방에서 나왔어.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어제 형부랑 같이 간 거지? 언니,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대답해. 너 내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해 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수진이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너는 내 사촌이고 내 피부치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이 흐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어? 형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몰라요. 형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그게 이유야? 수지는 미영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저도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형부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수지는 미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위로? 그게 위로야? 내 가정을 파괴하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 어떻게 된 거야? 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미영의 빨간 뺨, 수진의 눈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호텔 영수증. 여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다 알았어. 수진이 일어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알았다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았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는 내 가정을 더럽히지 마.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깨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20회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 어떤 빛보다도 어두웠어요. 그 다음날 새벽 민호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의사로서 당당했던 민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미안해. 수진은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뺐어요. 맹세?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회 전에도 맹세했잖아. 오직 나만 사랑하겠다고. 그때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수진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미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만둘 거야. 병원도 여기 집도 다 정리하라고 했어. 그렇게 간단해?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 거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대답이었어요. 며칠 후 미영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해요라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친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미영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미영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영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집에 있을 때면 계속 수진 눈치를 받고 수진은 민호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아서 해. 수진의 대답은 늘 차갑기만 했어요. 수진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도 힘들어.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수진이 돌아봤어요. 나는 어떨 것 같은데? 민호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수진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영이 서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가니 민호도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형부. 미영이 민호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 나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일자리도 구했고. 그런 얘기하러 온 건 아니겠지?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뭐라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부 아이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하하, 정말 기가 막히네.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여자 중에 내 사촌이야? 왜?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진이 이번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내 남편이야? 언니.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몇 개월? 수진이 겨우 물었습니다. 2달. 조금 넘었어요. 미영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민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려고? 수진이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을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미영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20해 동안의 눈물과 기도가 이렇게 잔인한 얼굴로 돌아오다니. 수진은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계단에 앉아 흐느꼈어요. 20년간 꿈꾸던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남편과 사촌의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영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수진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형부 아이야. 민호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수진이 불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오빠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수진도 들을 수 있었죠. 미영아, 지금은 좀. 내일 저녁 7시 병원 앞 카페에서. 안 오면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봐.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들어와.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갔습니다. 미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살이 쪄 있었고 임신부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오빠.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 아이 얘기야. 미영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4달 됐어. 보이지?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의 배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핏줄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랑 살자, 오빠.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 미영아, 그건 왜 안 돼? 오빠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미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도 있고 이제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자. 민호는 손을 뺐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20해? 미영이 비웃었어요. 그 20해 동안 행복했어? 집에만 들어가면 무거운 공기, 아이 타령만 하는 아내. 그게 행복이었다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달라, 오빠.
오빠를 진짜 사랑해. 이해해줘. 미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영아.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미안해. 난 수진이를 떠날 수 없어. 그 순간 미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응. 미안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네. 미영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민호가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언니 남편이 나를 유혹해서 아이까지 갖게 했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영아, 그러지 마. 그럼 뭐, 언니한테도 말할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호텔에서 뭘 했는지.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이모가 알게 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뭘 원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단해. 미영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와 아이와 새 출발 안 할 거면 나는 해외로 나갈 거야. 미국이든 캐나다든. 아이 낳고 새 출발할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이민 비용, 정착 자금.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미영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10억?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아? 오빠 병원 잘 되고 있잖아. 부동산도 많고. 미영이 커피를 홀짝였어요. 그 정도면 나도 조용히 사라져 줄게. 언니 가정도 안 건드리고.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10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미영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 줄게. 2시간.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2시간 내로 결정 안 하면 온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럼 늦지 않게 알려줘. 부디 내가 다 터트리지 않게. 그럼 오빠 인생 끝나는 거 알지? 미영아. 그때는 정말 이혼하고 나랑 살 수밖에 없을걸. 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선택은 오빠 몫이야. 미영이 떠난 후 민호는 한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수진이 물었어요. 수진아.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큰일 났어. 수진은 민호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미영이 뭔가 요구했다는 걸 말이죠. 뭘 원하던데?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돈 요구, 이모한테 말하겠다는 협박, 이민 계획까지. 수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참 잘했네. 진짜 잘했어.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수진아. 10억?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10억이 어디 있어?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이모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물론이고 이모부, 사촌 형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미영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너 이게 뭐야? 내 남편이 우리 미영이를 어떻게 했는데? 아이도 못 낳으면서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모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큰 사촌 오빠는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책임져야지. 미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10억 주면 해외로 나갈게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요. 1시간의 실랑이 끝에 수진은 굴복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미영에게 10억을 주기로 한 거였어요.
한 달 후 미영은 돈을 받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새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다른 병원에 취직했고 수진도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익숙한 실루엣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미영이었습니다. 언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어. 미영이 유모차를 가리켰어요. 그 안에 1살 정도 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정말 민호를 빼닮았습니다. 수진이 19년 전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잠깐만 맡아줄 수 있어? 미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남자가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인데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래서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몇 개월만, 정말 몇 개월만 맡아줘. 결혼하고 정착하면 다시 데려갈게. 수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 뻔뻔하네. 10억 받고 사라진다더니? 언니 제발. 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보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내 아이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빠 아이야. 미영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똑 빼닮았지? 민호가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막았어요. 조건이 있어. 뭔데? 미영이 물었습니다. 공증을 해.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친엄마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데려간다는 소리도 하지 마. 언니, 싫으면 데려가. 어차피 내 아이잖아. 수진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알겠어. 미영이 급히 말했어요. 공증할게. 그 대신 정말 잘 키워줘. 이틀 후 둘은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미영은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모 신분을 비밀로 하고 양육권을 수진에게 완전히 넘긴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연락할게.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수진은 잠든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20해 동안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자신의 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남편과 사촌 동생의 아이였어요. 준호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평생 거짓말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 리 있겠어?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기가 자다가 칭얼거렸어요. 수진이 안아 올리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20회의 상처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거짓말과 비밀 위에 세워진 기이한 행복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준호가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비록 진실은 숨겨야 하지만
수진이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그렇게 수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회의 상처를 딛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말이에요. 상처는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내가 지켜낸 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시험관에 인공수정까지 다 해봤지만 텅 빈 내 품만.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고 교회에서 절야기도 했어도 3번이나 떠나간 내 아이들 20회가 흘러도 아직 여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20회의 눈물이 강이 되어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사촌 동생이 찾아온 그날 불쌍히 여겨 도와줬는데 내 남편과 내 가정까지 다 빼앗아간 잔인한 운명아. 나 임신했어 형부 아이야.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어. 수많은 여자 중에 내 사촌이 그 많은 남자 중에 내 남편이야.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이렇게 배신당한 걸까? 20회의 상처를 딛고서라도 이제는 더 강해질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